안녕하세요. 형법의 이해 관련해서 이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풀이 영상이 계속해서 길었는데 그 길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내용 복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풀이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갑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갑의 경우는 긴급 피난의 경우입니다. 긴급 피난은 정당방위와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왜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 피난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피해를 입힌 대상, 갑이라는 사람이 행인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행인은 갑한테 그 행위 당시에 부당한 침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냥 제3자였던 겁니다. 근데 갑은 피해를 누구한테 줬어요? 제3자한테 줬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피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부터 다살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는 50만 원을 이제 훔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범죄가 일단 될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화했다는 것은 불질렀다는 건데 그것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했으니까 좀 그것도 크게 잘못을 했네요.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치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하였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형벌 부과를 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안 처분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떤 것을 배우냐면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대상을 가지고도 보안 처분이라는 것은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1번 틀렸어요.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검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 밖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일단 틀린 이유를 얘기하자면 불기소 처분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2번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단 두 가지가 틀렸어요. 금고에 처한다는 것은 판결입니다. 판결.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금고에 처한다는 판결이라는 것은 검사가 내린 게 아니라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노역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금고죠. 그래서 징역은 노역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시험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본권의 종류 중에서 형사보상 청구권, 우리 청구권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구속되거나 구금되어 있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나의 경우에는 을이라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유죄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고요?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아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옥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게 5번. 치료 감옥 같은 경우는 보안 처분에 하나거든요. 그거 기억나죠? 치료 감옥은 보안 처분에 하나인데 그것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감옥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이 답지 유의미하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풀 때도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범죄 행위를 한 자에게 공권력 행사하여 책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처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벌을 말하죠. 형벌. 그 다음에 나는 보안 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4번이 됩니다. 형벌도 역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목적이 범죄 예방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기본적으로는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그만한 책임을 묻는 그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부수적인 효과로서 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경찰관 갑은 강도를 체포했습니다. 정당 행위죠. 그 다음에 을은 강풍에 의해 간판이 머리 위로 떨어지자 이를 달리 피할 방법이 없어서 상관없던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남의 집에 피해를 줬어요. 이거는 긴급 비난이 됩니다. 그 다음 심신장애로 변별할 능력이 없는 병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였다. 이것은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아서 위법성은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만 책임성이 조각이 된다. 아까 전에 봤던 대로 책임성이 조각이 되지만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벌일 것 같다는 우려가 있으면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보안 처분이라는 것을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완전히 범죄예요. 왜? 피해자의 승낙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좀 정의 훔친 자전거는 누구 거예요? A 것이 아니라 A 아버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동의를 했다 해도 A 아버지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기억! 가해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거 강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 대포하는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경찰관이 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의뢰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긴급비난으로서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인정되나 책임이 조각된다. 지금 맞고 그 다음에 정해행위는 위법성, 책임성 다 있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돼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료는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이를 적용한 형사재판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범죄의 성립 요건, A는 일단 구성요건의 해당성 자체가 없어서 일단 범죄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해당되나
위법성이 아니에요라고 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겁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 조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례 1부터 볼게요. 사례 1.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당 방위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사례가 되겠네요. 자, 반사회적 행위는 A에 해당되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일단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라도 우리는 죄형법정주의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그 행위가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형벌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범죄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형벌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죄형법정주의는 뜻이 형식적 의미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런 의미였고 실질적 의미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근데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라도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범죄로 얘기할 수 없고 범죄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딱 기억 보면 뭐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소양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왜 반사회적 행위인데 범죄가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 대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기억을 한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자 형사 미성년자 행위가 C에 해당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사실 형벌과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에 대해서 형벌과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요. 그리고 보완처분하고 보호처분 구분하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간략적으로만 설명했는데 우리 교과 게시판에 보완처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게시판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보완처분에 대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자, 디귿. 법원은 갑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비로 판단하였다. 아니죠. 정당행위로 봐서 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로 봐서 비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리을밖에 없을 텐데 리을은 아까 전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봤던 겁니다. 따로 설명 안 해도 리을이 맞는 거 알겠죠? 치료감호는 보완처분이 안 한데 보완처분이라는 것은 책임성이 조각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는 처분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진짜 빨리 끝났죠?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한 거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분명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좋은 결과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면서 자신이 법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정치 문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 학기 고생 많았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